환자들한테 뭐 시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 끝나고 나든지 주변을 정확하게 닦으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뭐 특히 이제 치간 칫솔 쓰는 얘기를 자꾸 하라는 얘기고, 노트레이닝이라고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싹 긁어내잖아요. 긁어내는데 임플란트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치아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임플란트는 대체로 우선 치아보다 약간 직경이 작게 이렇게 되고, 형태가 잇몸에서부터 나오지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치아는 이 기구가 들어가서 여기를 싹싹 긁어내기가 편한데, 임플란트는 이런 턱이 있다든지 그래서 기구가 들어가기도 나빠요. 그러니까 이 보철물 위에 크라운 부분을 이렇게 쉽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스크루, 소위 말하는 스크루 리테인드 타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한 80~90%가 전부 시멘테이션 하듯이 하는 거는 나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치 치료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문제는, 자연치하고 다른 문제는, 첫 번째 이제 외형이 기구가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임플란트 주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꼭 이걸 떼서 속에도 깨끗하게 스케일링 하듯이 하고, 이 보철물 밑에 뭐 바닥에 끼어 있는 찌꺼기도 싹 없애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귀찮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뺄 수 있게, 어제도 어떤 환자가 여기 구멍이 완전히 이렇게 조금 눈에 띄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만약 이건 사실은 뭐 답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걸 못 빼는 한이 있어도 그냥 시멘테이션 식으로 아예 이를 씌워 버리든지 아니면 지르코니아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뭐 이거 자체로 완전히 가리기 좀 힘들어요. 또 요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임플란트의 외형이 이게, 이거는 이제 보철물의 외형인 거지. 이건 외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면 형태가 대체로 이렇게 이제 나선이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오돌도돌 이렇게 막 파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겠죠? 설사 기구가 도달한다고 해도 이 거친 면에 있는 붙어 있는 무슨 지저분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전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뼈가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잇몸이 이렇게 붙어 있다 하면 여기까지 어쨌든 이제 방법은 우선은 스케일러를 각쪽 깊이 넣어서 이 주변을 그냥 자꾸 깨끗하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근데 그거는 지저분한 거를 빠져나오게 하는 목표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치주염이나 이렇게 뼈를 이렇게 자꾸 망가뜨리는 세균들은 대체로 염기성, 홍기성 세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균들.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플락이라고 세균막들이 이렇게 세균들이 쭉 증식을 하지만
이게 좀 두꺼워지고 산소가 차단되는 환경이 됐을 때 이런 균들이 생긴다고 보고, 대체로 깨끗하게 긁어낸 다음에 이런 좋지 않은 균들이 생기는 기간이 한 석 달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석 달.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다 긁어내지는 못해도 우리가 스케일러를 좀 깊이 넣어서 이렇게 자꾸 휘저어서 지저분한 것들을 빼내줌으로써 환경이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치아 같으면 좀 확실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다 긁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스케일링을 얼마마다 하는 게 좋으냐,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라 그런 기준은 치아에 이런 충치가 처음에 시작돼 가지고 이 에나멜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 이제 상아질에까지 가는데 대략 6개월을 봤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잡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잇몸이 자꾸 망가지는 분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빠진 상태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딥스케일링 하기 전에 첫 번째 치관을 철거하고 바닥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딥스케일링 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미닫기 습관을 개선하도록 자꾸,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한 10분 정도씩 이를 아침 저녁으로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10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치과 의사가 자기 입안에 플락이 염색되는 염색약을 바르고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데 얼마쯤 걸리나 해보니까 한 8분에서 10분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못 닦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 표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표면을 처리라기보다 이거를 못 그럴까? 표면을 깨끗하게 뭔가를 클리닝을 한다고 그럴까?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오돌도돌한 틈에 뭐가 전달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거를 항생제를 까서 이렇게 셀라인에다가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쭉 다 들어가게 해놓고서는 한 5분 정도 뒀다가 닦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뭐랄까 세균을 좀 많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틈틈이 있는 세균을 죽이려고. 또 하나는 이제 레이저를 쓰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발표되기로는 레이저를 썼을 때에 뭐 효과가 그렇게 더 낫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긴 하는데, 그 임플란트 표면 나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져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런데 뭐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레이저를 쪼여서 가급적 오래 쪼여가지고 여기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레이저를 쪼이기가 좀 힘든다는 거예요. 밑에서 뭐 어떻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레이저 팁 중에 이렇게 옆으로 레이저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팁도 있어요. 뭐 신경 치료할 때도 이런 팁을 쓰기, 엔도를 할 때도 쓰기도 하고, 빛이 레이저를 여기로만 주는 게 아니라 빛을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가
셀라인으로 이리게이션을 할 때도 이리게이션 하는 주사기가 여기로 셀라인이 나오게 되는 것도 있고, 양 옆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옆으로 이렇게 되듯이 레이저를 많이 쪼여줘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광선이기 때문에 이런 팁에 그래도 어떤 기계적인 방법보다는 많이 도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레이저가 좀 고가의 장비고,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굉장히 1억도 넘어가는 장비이고, 조금 싼 레이저를 쓰더라도 레이저를 쓰는 거는 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어쨌든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테트라사이클린을 이렇게 발라서 딱 긁어내는데, 문제는 이 오돌도돌한 표면을 그냥 매끈하게 치아는 이렇게 거친 치석 같은 게 쌓였을 때 깨끗하게 긁어내서 매끈매끈하게 만들어 버리면 좀 쌓이는 게 적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오돌도돌한 표면을 그냥 남겨두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내는 수가 있고, 치아 주변에는 치주 조직을 재생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뼈가 이렇게 내려가. 근데 사실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유지만 되면 그냥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행만 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망가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다시 여기다가 무슨 골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뼈를 어느 정도 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골 형성은 항상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결손도라면 이런 데서 세포 영양분이 잘 나와가지고서는 뼈가 잘 만들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완전히 이렇게 뼈가 벽이 없이 내려간 경우에는 여기다가 뼈를 만든다는 건 참 힘들 것 같고,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잘 납득을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도 잇몸을 이렇게 좀 내려서 여기가 딱 끼게 만들어주는 건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런 형태인 경우에는 우리 레이저가 있는 것 같은 레이저하고 항생제 처리를 최대한 해가지고 뼈를 다시 재생시키는 거를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아주 딱 예측 가능하진 않다는 거. 어떤 환자도 자기가 미국에서 시주 전문의한테 갔더니 당신이 원하면 이렇게 뼈를 만드는 거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이 제일 좋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조금 치과 가기 귀찮고 가면 조금 아플까봐 신경도 쓰이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나빠지기 전에 자꾸 청소를 해주는 그게 훨씬 좋다는 거죠. 임플란트 주위염이 치아 주위의 염증하고 조금 다른 부분, 그 다음에 루트클리닝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거친 면을 매끈매끈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 표면을 처리한다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치아와는 달리 여기 시멘텀이 있어야 뼈가 붙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깨끗하게만 된다면 다시 뼈를 좀 살리는 거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는 거. 어쨌든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보철물을 빼고 이렇게 속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다 정확하게 뭐 이렇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한 건 없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원인을 제거하고 환경을 좋게 해주고 그런 그 어떤 원리를 갖고선 적용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